성운, 노년의 뒤로서 피어나는 내 삶의 진실. 우리는 흔히 노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용하고 정적인 삶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계시고 마음만은 청춘입니다. 그런데도 나이 들수록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 속에 또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는 사회적 역할 속에 묶여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삼, 과, 무아로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의 의지에 정의되고 흘러갑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실체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순간의 흐름에 뛰어있는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70대 70 할머니의 삶을 통해 노년의 진짜 행복,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외로움, 그리고 결국 스스로 깨달은 삶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해답을 조용히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어머님, 아버님과 여행 다녀오신 이야기 혹은 못 갔던 이유도 좋습니다. 이 공간이 따뜻한 공감의 잔이 되기를 바라며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한 인생. 서울 강서구의 한 작은 아파트.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아침 동네 마시를 나섭니다. 그리 멀리 가지도 않고 시간이나 근처 공원에서 이웃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 하루의 낙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그렇게 나가기를 좋아하면서도 자식들이 엄마, 우리랑 여행 가네요? 하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됐다. 난 안 간다. 할머니는 나가는 걸 좋아하시는가? 왜 자식들과의 여행은 절대 안 가시려는 걸까? 70 할머니의 삶은 연애시대 어머님들과 비슷합니다. 20대 초반 남편 따라 시댁으로 들어가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걸벌 떨며 살던 시절. 그 시절은 여자가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카춘부 일도 해보셨고 식당 일도 하셨고 고된 육아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손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할머니가 심지를 책임졌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본인을 위해 써본 돈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친구랑 찻집 한 번 가본 게 전부였고 여행은커녕 가족끼리 외식 한 번도 맘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처음으로 나도 어딘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자자제 순간이라 합니다. 삶을 내게 던지는 가장 조용한 물음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하지만 그 물음표에 답하려는 순간조차 자식들은 할머니의 존재를 또 다른 징으로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여행을 계획하신 적 있으신가?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미안해서 따라가지 않으신 적은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그 질문에 한 번쯤은 마음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할머니가 처음으로 자식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인생 후반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70 할머니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우리랑 여행 같이 안 가네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 자식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니 그동안 마음속 깊이 간직해온 작은 소망이었다. 그날 밤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다. 그것도 내 자식과 함께.
오랜만에 꺼내본 여행 가방에 몇 벌 안 되는 옷을 정성스레 끼워 넣었다. 새벽같이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하지만 공항에서 마주한 현실은 달랐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여름 옷차림이었고 칠씨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농담하가요. 거기 여름이에요.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다. 할머니는 여름을 싫어했다. 무더운 날씨엔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자식들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싶었다. 그래도 더위가 얼마나 심하겠나 싶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았다. 덥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말하면 괜히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참으며 아들 며느리를 따라다녔다.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실컷 선물견이 빠졌고 아들은 일정표를 보며 분 단위로 움직였다.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내지 않으려 애썼다. 나 때문에 이들이 기분 나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식사는 입에 맞지 않았다. 뜨거운 국물이 있는 한식이 그리웠다. 하지만 불편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일정은 생각보다 빠듯했다. 걸어 다니는 시간이 많았다.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자리 여행이라 차도 없었다. 어디를 가든 햇볕 아래를 걸어야 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돈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환전을 하지 않았다. 엄마, 여기 비자카드 드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칠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돈을 내는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좋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일이 벌어졌다. 잠깐 쉬고 싶어 벤치에 앉았는데 어느새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사라져 있었다. 휴대폰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어딜 가야 할지 몰랐다. 낯선 거리,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속에서 혼자가 되었다. 움직이면 더 길을 잃을까 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후 헐레벌떡 달려온 며느리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다. 아들은 다가오자마자 다그쳤다. 엄마 때문에 오늘 일정 완전히 꼬였어요.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 계획이 틀어진 걸 화내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어머님, 우리 엄마보다 더 진같다. 환불 못하니까 그냥 모시고 왔지. 그래도 우리 돈은 안 썼으니까 다행이지. 그 순간 칠씨 할머니는 결심했다. 이제 다시는 자식들과 여행 가지 않겠다고.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여행을 가자고 연락이 왔다. 엄마, 우리랑 여행 가요? 이번에도 경비는 엄마가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죽을 때까지 너희랑은 2번 다시 여행 안 간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자식과의 여행은 끝났다. 남은 건 피곤함과 서운함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진짜 나만의 여행. 자식들과의 여행이 끝나고 칠씨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허전했다. 처음으로 떠난 여행이었지만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에서 가족들이 함께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을 볼 때면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다. 문득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일에 치여, 가정에 치여,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여행을 꿈꿀 수 없었던 시간들. 이제는 그래도 시간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든 떠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야 할까? 그렇게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반가운 목소리였다. 요즘 뭐해? 나 이제 식당을 아들한테 맡기고 여행 좀 다녀보려고.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같이 갈래? 순간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났다. 설렘. 이번엔 아무런 부담 없이 떠날 수 있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었다. 여행 준비도 어렵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예약하는지 익숙지 않았지만 주인 언니가 알아서 다 해주었다. 어디 맛있는 집이 있는지, 어디가 가볼 만한 곳인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혀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비슷한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여행은 너무나 편안했다. 식당 언니와 함께한 첫 여행지는 부산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더운 곳이 싫다는 할머니의 시간을 잘 아는 언니는 굳이 남쪽의 무더운 섬을 고르지 않았다.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고 배가 고프면 여유롭게 밥을 먹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구경하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어디를 가든 급할 게 없었고 힘들면 쉬었다. 이런 여행이 있는 줄 몰랐다. 자식들과의 여행에서 할머니는 계속 참아야 했다. 피곤해도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했다. 그런데 이번 여행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다.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었다. 부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여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서도 가끔은 친구들과도 여행을 다녔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었다. 가까운 산에 오르거나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도 새로운 곳이 많았다. 삶이 달라졌다. 자식들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 여행 이야기를 하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이 굶어지는 여행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제야 진짜 내 여행을 떠날 수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칠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여행을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고, 누군가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결국 또다시 실망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기다리는 것들이 많아졌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누군가 전화해 주기를, 누군가 같이 가자고 말해 주기를.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마저 버리기로 했다. 이제는 스스로 선택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쉬고 싶으면 쉬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았지만 없다고 해도 괜찮았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할머니가 혼자 떠난 첫 여행지는 강릉이었다. 기차를 타고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흐르는 풍경을 감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여행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몰랐다. 예전에는 기차를 타면 언제 도착하나 초조해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아쉬웠다. 바깥 풍경이 아름다웠다. 길이 펼쳐진 눈밭, 그 위로 떠다니는 흰구름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 기차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 바람을 맞으면서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왜 이제야 이런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다.
늘 누군가를 챙겨야 했다. 가족을 위해 살았고 아이들을 위해 살았다. 돈을 벌어야 했고 살림을 해야 했고 남편을 뒷바라지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보려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조금은 아쉬웠다. 조금만 더 일찍 내 삶을 찾아 떠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떠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 나이 들었다고 여행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강릉에 도착해서 처음 일은 바다를 보러 가는 것이었다.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신발을 걷고 모래 위를 걸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을 간지러탔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루가 밀려오고 물거품이 부서지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 이 길이 자유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이번 여행에서는 누군가를 맞춰주지 않아도 됐다. 자식들과 함께한 여행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기분을 신경 써야 했고 그들의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다. 바다를 보고 나서 근처 시장에 들렀다. 신선한 해산물을 구경하고 노점에서 파는 호떡을 사 먹었다. 따뜻한 호떡을 한 입 떼어 물자 달콤한 시럽이 입안에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길거리 음식을 혼자 먹는 게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안했다. 시장에서는 여러 여행객들과 마주쳤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왔고 누군가는 연인과 함께 왔고 또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왔다. 하지만 가끔씩은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보였다. 어떤 아저씨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고 어떤 젊은 여자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글을 쓰고 있었다. 혼자 온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꼭 가족과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구나. 꼭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책상 위에 놓인 엽서를 발견했다. 예전부터 여행을 가면 엽서를 사는 습관이 있었다. 이번에도 예쁜 엽서를 한 장 골라 샀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념 삼아 샀던 것이었지만 점점 이 시간이 기다려졌다. 할머니는 엽서를 천천히 집어들고 펜을 들어 글을 적기 시작했다. 오늘은 바다를 보고 시장에 가서 호떡을 먹었다.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나는 여전히 여행이 좋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맞출 필요 없이 그저 나만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곳을 가볼 것이다. 할머니는 엽서를 다 쓰고 나서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 엽서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어줄 것이다. 마치 과거의 나에게서 온 작은 선물처럼. 다음날 아침 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조용히 밀려왔다. 텔레비전에서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부러웠다. 웃고 떠들며 여행을 즐기는 가족들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든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든 혹은 혼자 하는 여행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여행을 시작한 것 같다. 이제야 찾은 행복. 실시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예전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손에 쥐고 있을 때가 많았다. 이번 주말에는 아들이 올까? 혹시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할까?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고
며느리는 연락을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성훈이는 서운했다. 한때는 그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조용히 잊혀지는 걸까 싶어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여행 가방을 챙겼다. 어딘가로 떠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바닷바람을 맞고 나면, 산을 오르고 나면, 따뜻한 겉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쓸쓸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왔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엄마, 이번에 가족 여행 가는데 같이 가시리라.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래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로 가려고 해요. 엄마도 제주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주도. 몇 년 전 딸을 보러 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온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제주도가 아닌데. 그럼 엄마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나는 다음 주에 친구랑 강원도 가기로 했어. 아들은 당황한 듯 했다. 예전에 엄마라면 무조건 자식들 일정에 맞췄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을 것이다. 그렇구나. 그러면 다음에 똑같이 가. 그래, 다음에.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다음번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중요한 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며칠 뒤 할머니는 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떠났다. 기차역에서 만난 친구는 밝은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언니, 우리 이번에는 어디 가볼까?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냥 가면서 정하자. 천천히, 쉬엄쉬엄.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끝없이 이어지는 들판. 할머니는 가방에서 엽서를 꺼내 글을 적었다. 오늘도 여행을 떠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초대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기차는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도